안녕하세요. 백혈병안외 TV 이은영입니다. 안기정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백혈병 치료제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급성 백혈병이 상대적으로 만성 골수성 백혈병보다는 만성 골수성 백혈병은 표적 항암제가 나오면서 치료 방향과 완치와 환자들의 삶의 질이 그냥 완전히 바뀌었는데 상대적으로 급성 백혈병에는 굉장히 오랜 기간 고전적인 치료 방법 외에는 새로운 약들이 안 나오다가 최근에는 조금 나오고 있어요. 예, 사전 지식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이미 백혈병 환자 중에서는 그쵸. 뭐 치료 방법을 다 알지만 아마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으니까 좀 약간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 하면 급성 림프모구성 백혈병 치료 과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로 관해요도 항암 치료를 합니다. 두 번째는 공고 항암 치료를 하고 세 번째는 유지 항암 치료를 합니다. 유지 항암 치료는 보통 2년에서 3년가량 하는데 이때는 항암제를 매일 복용하고 더군다나 소아 같은 경우에는 소아는 매달 한 번씩 병원을 방문해서 항암 주사를 맞는 그러한 좀 어려운 치료 과정이 있습니다. 급성 림프 모구성 백혈병도 두 가지 이유로 나눠집니다. 보통 이제 환자 치료할 때 고위험군 그리고 저위험군 나누거든요. 고위험군 같은 경우에는 조혈모세포 이식을 해야 되는 경우이고, 그다음에 저위험군은 조혈모세포 이식을 하지 않고도 항암 치료만으로도 완치가 될 수 있는 유형인데, 고위험군에 어떤 유형이 포함되는지는 환자나 가족이 좀 알 필요는 있거든요. 어렵진 않습니다. 그 백혈병 처음 진단받았을 때 그 백혈구 수치가 5만 이상이라든지 아니면 그 중추신경계에 백혈병 세포가 침범한 경우, 염색체 검사를 했을 때 유전자의 9번하고 22번이 바뀌었을 때, 그리고 4번하고 11번이 바뀌었을 때, 이때 하고요. 나이가 30세 이상일 때, 그리고 관해 유도 항암 치료를 4주 이상 장기간에 있을 때 하고, 그리고 아예 관해에 실패했을 때, 이런 경우를 현재 고위험군으로 분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고위험군이냐 저위험군이냐가 환자 치료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조금 전에 처장님께서 이제 백혈병 치료 과정을 이제 관해 유도 항암 치료와 공고 항암 치료와 유지 항암 치료를 쭉 이렇게 설명해 주셨잖아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치료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재발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아까 관해가 되고 난 뒤에 다시 암세포가 이제 발견되는 걸 재발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불응성은 항암제를 투여해도 항암수를 맞아도 아예 이제 암세포가 사라지지 않는 거죠. 불응이라고 하죠. 이 두 가지 유형이 됐을 때 사실은 조혈모세포 이식을 받아도 치료성이 잘 좋지가 않거든요. 재발 불응성 환자들한테는 치료 방법이 없거나 굉장히 좁은 지금 치료 방법밖에 없었는데, 이번에 새로운 약들이 나오면서 치료 방법이 좀 넓어졌습니다. 급성 림프 모구성 백혈병도 이렇게 신약이 나오고 있다는 것은 이 약들이 징검다리가 돼서 결국은 나중에 굉장히 치료 효과가 좋아 장기간 이제 환자들이 생존한다든지 또 완치도 가능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약의 이름은 바로 블린사이토와 베스폰사인데, A제약사의 블린사이토는 아까 우리가 계속 강조한 재발 또는 불응성 환자들 대상으로 성인, 소아 모두 적용이 되고요. 필라델피아 염색체 양성, 음성 모두 적용이 되고, 관해 유도 항암 치료에 2주간, 또한 공고 항암 치료에 최대 3주간 적용이 지금 현재 되고 있습니다. 조혈모세포 이식을 통해서 완치할 수 있는 기대가 더 올라갔다고 볼 수 있거든요. 최대 3주에 대해서 근데 100% 본인 부담이 없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본인 부담 100%에서 30%까지 낮춰진 건강보험급여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베스폰사주는 그 급성 림프 모구성 백혈병 중에서 성인만 됩니다. 18세 미만의 소아는 적용이 안 되고, 그리고 필라델피아 염색체에 음성만 됩니다. 양성 환자가 일부 있지만 그 환자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블린사이토 똑같이 관해 유도 항암 치료는 2주간이 건강보험 적용되니까 환자는 5%만 해줘. 관해 유도 항암 치료와 공고 항암 치료 포함해 6주니까 관해 유도가 2주, 공고가 이제 4주가 되긴 되는데, 문제는 이 4주 동안의 공고 항암 치료는 보험이 적용이 안 됩니다. 100% 환자가 돈을 내야 되거든요. 사실 이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가 약제에 대해서 두 개를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는데 가격도 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약가가. 결과적으로 약제 선택도
뭐 환자가 비용 때문에 할 수도 있겠지만 보통 백혈병 치료의 현장에서는 대부분 의료진이 가장 환자에게 적절한 약을 선택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비용은 사실 건강보험 적용이 되고 또 일부 안 되는 부분은 또 뭐 재난조합이나 여러 가지 그렇죠. 방법을 통해서 다르죠. 마련할 수 있는 예. 길이 있으니까 어쨌든 국뉴스입니다, 이거. 백혈병이 아직도 불치다. 뭐 물론 치료하기 힘든 병이긴 하지만 여전히 잘못된 오해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약들이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에 백혈병 이젠 재발해도 치료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환자 가족들이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고 오늘 이 어려운 치료제를 설명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쉽게 한 줄. 한 줄, 이걸 어떻게 한 줄이야? 그럼 두 줄. 급성 림프 모구성 백혈병도 정복되어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면 좀 과장됐나? 아니요, 과장은 아닌 것 같고 재발한 급성 림프모우성 백혈병 환자들에게 치료제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입니다. 새로운 신약에 대해서, 새로운 치료 방법에 대해서 쉽게 안내는 해드리지만 아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하실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주저없이 저희 환우회에 찾아와 주시고 전화 상담을 해주셔도 됩니다. 우리 슬로건이 환자의 눈높이에 맞춘 쉬운 컨텐츠 이건데 오늘은 좀 그러지 못한 것 같고 반성하겠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한번 정말 쉬운 컨텐츠를 한번 만들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